보신각 길 건너면 이제 보신각이고요. 재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왔죠. 재개발에 관한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벌써 경찰차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재개발 문제점 뉴타운 굉장히 많죠. 내 집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분양가가 원체 높은 바람에 내 집도 뺏기고 돈을 더 못해야지만 내 터전을 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불합리함, 그리고 용산 참사처럼 상가 주인들은 그래도 뭐 손해는 안 보겠지만 상가 주인들도 손해 보는 게 있겠네요. 뭐 세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 상권을 보장 못 받는 원래 상가분들은 권리금도 받고 시설비도 들여서 장사를 하는데 그것들 다 무시가 돼버리고 기껏 해봐야 2, 300 받아서 너 받아가지고 그냥 나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 참사 있는 분들도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이고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 터전을 그렇게 뺏길 수 없다 했던 것이고요. 보신각에서 뉴타운 재개발에 관한 집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서는 한미 FTA 폐기를 하고 야권 단일화를, 총선을 이기기 위해선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하므로 야권 단일화에 관한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는 보신각입니다. 내줄 냅도 얘기하고 있죠? 또 뉴타운 사기야, 사기친 동의서 무효야 무효,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보이고 있네요. 사기친 동의서 무효야 무효. 도장 찍어주면 끝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공공과 조합이 없는 분들과 장비업자와 그리고 토건자본이 비리의 사각동맹을 맺어서 끌고 가고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것 좀 하나 부탁해요. 맞습니다. 뭉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4월 총선에서도 거대 정당들이 아직까지도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당론으로 분명하게 뉴타운 재개발을 즉각 멈추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놓는 정당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에게 재앙을 남겨주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소유주에게 진정한 사업의 주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당론을 분명히 하는 정당을 우리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런 정당과 연대해서 이번 4월 총선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오만한 정당들에게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밥심리, 기름, 이러한 국민의 고통에 1, 2도 함께하는 정당, 함께하는 올바른 진정한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분명하게 판단해서 이번 4월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길만이 우리 주민들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이 앞에 있는 구처럼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주거권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이것으로서 연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힘찬 연대는 유대던 부천지역 집회님께 위원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주민 단해줬는 유타운을 반대한다. 예, 다음은 사법정의국민연대 김원열 공동대표님의 연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열입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들어보셨어요? 예, 그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것인가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요청이 와서 공동대표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부러진 화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바로 제가 예전에 교수학술단체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한참 재판 중에도 이제 가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사회는 1% 특권 세력들이 지네들이 다 헤쳐먹는 사회다라는 거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1% 특권 세력입니까? 아니면 99% 국민 대다수입니까? 예, 99%에 해당이 되죠. 예, 특히 우리 사회에서 사실 집 한 칸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평생을 바쳐서 그 피땀 흘리고 자식 교육시키고 해서 어렵게 만든 재산 그것이 오직 집 한 칸 뭐 조금 더 있어도 또 하나 요 정도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사실 노후 대책도 별로 할 수 없는 그게 우리 사회 현실이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있는 것조차도 뺏어가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특권 세력 1% 특권 세력이 서로 협잡하고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해서 2008년 정권을 잡고 그거를 무리하게 추진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권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거권 독립이라 그랬는데 주거권은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내가 주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사회에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권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런 권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주거할 수 있는 권리는 내 고유의 권리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간섭을 하지 못한다라고 독립선언하는 그래서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고 의지하다가 이놈도 사기치고 저놈도 사기치고 아마 이런 과정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바로 자신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문제를 진단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럴 때만이 그 사회에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바로 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주거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연대가 무엇인가? 제가 지금 연대사를 하고 있잖아요.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비를 맞으면서 그 고통을 느끼는 거죠. 사람인 이유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서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용산 때도 그렇고 열심히 그게 제가 용산에 살지도 않는데도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함께 해서 그 다음에 뉴타운 재개발의 그 심각한 문제
원주민이 16%도 안 되는 100명 중에 16명 이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고 나머지 몇 퍼센트예요? 84% 이상이 쫓겨나야 되는 현실.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사회의 주거 공공성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잘 사는 것이 복지인데 요즘엔 이놈도 복지, 저놈도 복지, 전부 복지, 선거철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실 복지는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내 자녀 마음껏 교육시킬 수 있는 복지,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 그 사회가 책임지고 그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지국가고, 그 중에 주거권 보장하는 복지국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주거가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정된 삶을 살고 또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우리 사회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그 다음에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을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뉴타운은 사기다. 즉각 중단하라. 뉴타운을 반대한다. 지구지정 폐지하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호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예. 힘찬 한번 해주신 김원열 교수님, 교수님이긴 한다. 이제 교수님이라고요. 김원열 공동대표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제가 우리 심영길 회장님 단체를 까먹었습니다. 우리 심영길 회장님 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좀 뻣뻣하고 한번 일어나서 운동 좀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앉아서 하실래요? 네. 잠깐 일어나시죠? 네, 제가 멋있는 율동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 좀 일어나봐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허리 다쳐요. 가끔 일어나야지. 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이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자, 옆에 사람 어깨, 한쪽 어깨 이렇게 해보세요. 한쪽 어깨. 그리고 한쪽 오른손은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앞으로. 자, 그러면 제가, 뉴타운 반대, 그러면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3번. 많으셔서. 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이겼다, 3번 외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다 같이, 제가 뉴타운 반대할 때는 가만히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3번 한 다음에, 이겼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동네에서도 이렇게 하시라고요. 네, 한 가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뉴타운 반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겼다! 네, 앉으세요.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이 이겼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가 우리가 몸과 말과 머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겼다고 얘기할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웃음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서 웃건 그냥 웃건 간에 웃으면 몸이 즐거워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힘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말로 몸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은 있잖아요,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도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겼다로 외쳐봅시다. 이겼다 3번 합니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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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듣는 동안 있잖아요, 임원 뭐 이런 분들은요, 아이고 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아니겠지만 다른 분들이 동의세 도장을 찍어줘서 인감을 첨부했기 때문에 자기 집과 땅이 어떻게 됐죠? 넘어갔어요. 정비업체, 건설업체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하지만 관리처분총회가 되면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 관리되고 있는 것을 꺼내올 수 있는 방법이 종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12월 30일 날 꺼내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어요. 희미하게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조합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해산 결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감증명을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50%를 받으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거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해산을 하기 위한 그 힘든 일을 하는데, 이 힘든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논리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냥 야, 반대해 그러면 나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반대해야 될지 찬성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있을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가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지부조화라 그러는데, 내가 한 결정을 내가 번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찬성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논리를 제공하지 않고는 결코 인감을 다시 떼가지고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간단한 논리가 있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요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인감을 제출한 경우에 내 땅과 집을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관리권을 조합에 넘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찾아오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도정법상에서 작년 12월 30일이야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그전에는 먹는 거는 맘대로지만 싸는 건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 자체가. 조합을 구성하는데 탈퇴하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먹는 건 맘대로 드셔, 그렇지만 싸는 건 안 돼. 똥구멍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똥구멍이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지들 맘대로 있잖아요. 그냥 끌고 가다가 아주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시죠? 근데 이 똥구멍을 쬐끄맣게 만들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서 쫙쫙 설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50%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지만 하다 보면 되는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하다 보면 된다 외쳐봅시다. 하다 보면 된다! 하다 보면 된다! 하다 보면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하는 동안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힘이 생기고 구호를 외치고 목소리를 외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세포에 하다 보면 된다는 신념이 자리 잡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있잖아요, 내가 예언하면 된다 이렇게 외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계속 외치면요,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정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매립 비용이 이게 매몰 비용이 얘기하시죠? 매몰 비용을 갚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5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공공사업이라 그랬으니까 국가가 책임이 있죠?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국가가 책임이 있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구청하고 시청도 책임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건설회사도 책임이 있죠? 정비업체 책임 있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동의서 받아갔던 조합 임원들하고 조합장하고 감사 이사들이 책임 있죠? 자, 이거 억지로 뺏어가느라고 고생한 이 5분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이 오적에게 매몰 비용을 물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매몰 비용 니들이 갚어. 외쳐봅시다. 매몰 비용 니들이 갚어! 매몰 비용 니들이 갚어! 매몰 비용 니들이 갚어! 자,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매몰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있잖아요. 막대한 비용이 되고 국민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매몰 비용이 많다고 해서 겁을 주지만 있잖아요. 지금 4대강 하느라고 퍼는 돈에 비하면 3발의 피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 방에 조질 수 있다. 외쳐봅시다. 한 방에 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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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 은행이 무너지면 막 국가가 자금을 팍팍 뒤집어 넣어가지고 해결하죠, 그죠? 네. 공적 자금은 이거 있잖아요. 진짜 알맹이만 하면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겁먹지 마십시오. 요 5놈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니들이 책임져. 다시 외쳐봅시다. 니들이 책임져. 니들이 책임져. 니들이 책임져. 내 집 내 떡. 자, 감사합니다. 예, 힘찬 발언한 심영경 기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연대사는 여기서 정리했고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주거대책 연합의 정태선 부장님의 힘찬 투장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받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재산이 왜 반토막이 나고 그 반토막이 나는 거 이유를 다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저희 지역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세입자 거주 이전비, 영업 손실, 4차선 이상 되는 도로, 공원, 학교, 공공시설,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공원이나 도로들 전부 우리들이 다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나오대 가면 학교를 우리 돈으로 지으니까 우리 명예를 해주고 도로도 우리 돈으로 도로를 만드니까 우리도 도로를 받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해달라.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우리 명예를 해달래도 안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 법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재산을 강탈해 가서 만드는 법은 공산주의 법이지 절대로 민주주의 법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창신 숙인 지역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신문에 해제 1순위 영순위라고 신문에 도배까지 날 정도로 인터넷 전부가 도배되다시피 한 동네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해제에 들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어떤 방향이냐면 추진이 저희는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추진이조차도 우리 구역
붙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14구역입니다. 14구역 중에 추진위가 이루어진 데는 한 곳이고, 한 곳은 예전에 추진위가 있다 해갖고 추진위 주체 세력이 있다 한 군데하고 두 군데밖에 말썽이 될 것이 없는 동네입니다. 다른 데는 뭐 추진위가 가칭이라 그러죠. 여러분의 재산을 강탈해 먹으려는 추진위가 있지만은 그래도 정식적으로 추진위는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싸워왔고 8년 동안에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추진위가 발을 못 붙이고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추진위가 발을 못 붙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 줄 압니까? 말이 조정갈등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 6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식이냐? 부동산에 가서 묻습니다. 부동산은 투기의 온상지입니다. 투기꾼들 옛날에 2007년 11월까지는 프리미엄이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집을 사가지고 지네들을 비싸게 분양해가지고 팔아먹으려는 이 투기 세력을 온상이었던 부동산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작은 집은 찬성한다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 작은 집이야말로 정말로 세입자로 쫓겨나서 오도록 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서울시에서 내놓는 자료는 작은 집은 찬성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큰 집은 거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 재산에 반토막이 나도 아파트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인데 그거를 제대로 하는 조정위원회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저는 실감이 안 갑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금방 해줄 것 같습니까? 실태조사 기준을 서울시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실태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사전 홍보를 해놓고 난 후에 다시 여러분들이 의견 수렴 많이 당했죠? 관청들한테 사기로 많이 당한 그 의견 수렴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 반대를 받아가지고 오면 구청장이 시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해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해제를 해도 구청장이 해제를 해도 다시 도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그 심의원들이 이 지역은 정말로 안 되겠구나 하고 해제를 하게 되면 그때서 해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6구역이 제일 먼저 조정위원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지역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조정위원회는 얼루뚱땅하게 우리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을 힘을 약하게 시키기 위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그 더러운 내가 떠나온 더러운 당에 표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총선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당도 잠을 자야 할 곳, 내가 마음 놓고 숨을 쉬고 잠을 자야 할 곳이 있어야 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당을 버리고 총선에 어떤 누구 당하고도 여러분들 지역에 맞는 요구 조건에 맞는 사람들한테 표를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후보자들 어느 누구가 오면 여러분들이 만나세요. 1대1로 만나지 말고 동네 사람들 비대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재개발
그래도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혼자서 백날 약속해도 소용없습니다.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비대위 위원장이 가서 그런 약속을 받고 찍어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 어느 누구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한테 표를 던지라는 것이지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희 지역은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12구역은 한 명도 없는데도 이 조정위원들이 저희 동네는 버리고 반대가 가장 심한 지역에만 보러 다닌 겁니다. 그리고 먼 복합상가에서 내려다보면 여러분들이 옥상에는 꽃들도 키우고 뭘 키우기 때문에 다 지저분해 보이죠. 그거를 말 그대로 다 지저분한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서울시에서 자료로 내놓으니까 어느 신문이고 인터넷에 다 뜨는 겁니다. 좋은 지역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은 집 가진 사람들이 찬성을 합니까? 작은 집 가질수록 공시지가가 여기 우리 동네 창신 3동에 어느 한 동네는 보상가가 8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8천만 원 가지고 그래도 방 2칸을 가지고 사는 아파트 명색이 아파트인데 8천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프리미엄 1억 3천 1억 5천 가는 프리미엄 붙은 시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2007년 11월 달에 없어지고 2008년부터 프리미엄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분양이 속출하는데 누가 많은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아파트는 그래서 안 되고 네, 여기에 기름, 뭐 창신, 그리고 성북 여기 아닌 동네 사람들은 옛날 재개발식만 생각하는 겁니다. 2006년, 2005년 10월달에 한나라당, 민주당들이 발의한 재정비 촉진지구 특별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재산을 뺏어가는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됐냐면 2006년 7월 1일부터 이 더러운 악법이 시행된 법에 우리의 재산이 멍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몇 사람이 없다고 실망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하고 남의 옆 동네 옆집 재산을 지킨다는 그 소명 아래 여러분들이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는 곳이 고향입니다. 정동영 카페에서 청년과의 대화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재개발 뉴타운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이시고요. 보시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창신동, 뭐 답십리, 뭐 보니까 뭐 성북 삼성, 창신, 기름, 장이도 있네요. 예, 불광도 있네요. 서울 지역의 곳곳에 재개발 지역, 답십리도 있네요. 뉴타운 반대를 하면서